예, 오늘의 정답 토픽 첫 번째입니다. 나경원 간사안 전격 철회했다. 자, 그럼 국정조사가 열릴까요? 열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죠. 그때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를 시켰죠. 이재명 정권에서 포기를 시켰죠. 그래서 김만배가 돈방책에 올라앉고 남욱은 자기 재산 찾겠다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재산 풀어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 검사장들 전부 다 이재명 정권 때 임명된 검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명을 한다고 해서 뭐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때 이재명이 외국에 가고 없을 때 민주당 정청래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그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사건들이 조작됐다,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작 기소한 그것을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검찰을 겨냥해서 던진 거죠. 그런데 국정조사 하자, 그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저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게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은 대상이 뭘로 잡히든지 간에 짝짝 연결이 돼서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 의혹까지 다 들춰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법사위에 진짜 하기로 했으니까 법사위에 투입을 해서 그걸 밝혀내고, 또 수사했던 검사들을 불러야 되죠. 뭐 수사가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대구 고검에 가 있는 자천대에 있는 강백승 검사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 불러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TV로 생중계가 되겠죠. 국정조사하면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CCTV를 한번 가릴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특위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 왜냐면은 법사위에 추미애가 위원장으로 있고 거기 민주당의 싸움꾼들이 거기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수적으로도 절대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하자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뭔가 뭐 혼쭐이 났을 겁니다. 자기 없는 사이에 이재명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선거문에 철회하려고 핑계가 된 게, 우리 저희 특위 만들어서는 절대 안 해. 저 국민의힘이 정말 할 마음이 없으니까 저런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럼 좋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뒤늦게나마 법사위에서 하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송원석이 참 순진했죠. 좌파들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좌파들은 지금 뭔가 핑계를 대가지고 국정조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말을 꺼내놨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이 안 하려고 한다고 덮어 씌우면서 핑계를 잡아야 되죠. 그 상황에서 송원석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하나는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선임, 나경원 간사선임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해달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추미애가 법사위 운영을 공정하게 하라, 약속하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정인 참고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하자. 그렇게 세 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일단 국정조사 열어놓고 거기서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야 합의 없이 그 여당만 다 그 정인 참고인 채택하고 그러면은 또 민심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장을 먼저 펼쳐놔야 되는데 또 순진하게 그런 조건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못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왔죠. 오히려 그러면서 김병기는 국민의힘이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저런 조건을 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당장 세 가지 조건을 철회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 열고 나서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다시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도 이게 국정조사가 완전 절대 필요하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설까지 썼습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했었죠. 조선일보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은 국민의힘은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심한 행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회피할 빌미를 준 거다. 핑계거리를 준 거라는 거죠. 당장 그렇게 핑계를 댔죠. 왜 조건 거느냐.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당장 대장동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계속 세 가지 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국민의힘이 일단 야당 간사, 나경원 간사 선임 그 조건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 민주당이 가장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추미애가 선임해주지 않는 간사로 나경원을 해달라는 거. 그런데 이것도 아니 그냥 철회를 하려면 세 가지 다 그냥 한꺼번에 철회를 해버리지. 이걸 또 질검. 일단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철회 의사는 일단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 아직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을 하면서 나경원 간사 선임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 민주당이 핑계를 댄 거죠. 계속 무산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이 기존 조건 중에서 여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나경원 간사 선임 이 조건을 포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나경원 간사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나경원 이 카드를 일단 철회를 접었습니다. 뭐 나머지 두 개는 별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공정한 추미애가 공정한 법사위 운영을 해달라. 이것은 뭐 하나만 한 이야기죠. 뭐 해주겠다고 아주 공정하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아예 안 들어준다고 해서 뭐 공정하게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죠. 별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닌 거를 지금 끼워 넣어 가지고 괜히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법사위에서 안 한다고 붙었던 거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게 무산될 뻔했죠. 그러다가 법사위에서 한다고 하면서 또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걸 또 핑계를 대서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를 슬쩍 또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무조건 하자. 조건 없다 우리는. 국정조사만 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야당 간사 선임에 저희가 목매이지 않고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나경원 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의힘의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는 이제 이재명이 귀국하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봤겠죠. 이거 국정조사 판이 깔아지면은 장이 서면은 이거는 이재명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발을 못 빼도록 아무 조건 걸지 말고 지금이라도 또 나머지 두 개, 그거 필요 없어. 일단 무조건 열자고 해놔야 됩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지금 시간까지 저도 지금도 다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 나경원 간사건을
철회를 했는데, 이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그 당 최고위원회에 마치고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나경원 간사 채택권은 조건에서 뺐다. 그러면 국정조사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지금 처음 들었다. 아마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원내 지도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황한 거죠. 당황을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또 대처를 하지 해서 오후에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 김병기하고 뭐 그 부대표들하고 뭐 대변인하고 이렇게 수기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어떻게든 지금 국정조사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안 할 명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명분이 없어지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아마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지금 전망이 됩니다. 아마 내일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 의혹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거.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조국당 대표 1대1 토론입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성사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조국이 여기다가 또 물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장동혁과 조국이 1대1 대장동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이것도 핵심은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구도가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 민간업자들 1심 선고문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번이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재명 빼고는 대장동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국은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여기 이 논쟁에 끼어들었죠. 끼어들어서 자기가 뭐 대학 교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민간업자들의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 불가능하다. 자기가 이제 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 법무부 장관 지낸 한동훈이 그래? 그거 아니야? 나하고 1대1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조국이 한동훈하고는 안 해. 나는 명색이 당대표야. 12석 가졌지만은. 그래서 107석까지는 장동혁하고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장동혁이 오케이 한 거죠. 왜? 조금 전에 국정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장을 세워야 됩니다.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을 딱 깔아놓으면은 뭐 상대가 조국이든 누구든 이재명 대장동 몸통론을 공론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래 하자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게 또 안 나왔죠. 그런데 오늘 조국이 아마 이 민주당 이재명 쪽에 뭔가 교신이 있었겠죠. 그거 1대1 토론하면 우리 이재명 이름 계속 거론될 텐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조국은 뭐 이재명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좀 문재인 쪽이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런 관계지만은 어쨌든 조국이 이재명 정권에 바라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원내 교섭단체. 자기들이 12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의 20석 이상입니다. 그걸 10석으로 낮춰주면은 자기들이 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거 충분히 서로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토론 안 해주면은 우리가 그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도 지금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토론이 열려서 TV로 생중계가 되고 대장동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몸통론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동혁하고 조국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예고를 해드렸죠. 왜 만났냐 하면은 이 조국이 또 최근에 당 대표가 됐죠. 조국당. 뭐 대표했다가 비대위원장 했다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뭐 비대위원장 하다가 저번에 성비위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또 뭐 비대위원장 하다가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됐습니다. 90몇 % 찬성받아가지고. 그런데
새로 당 대표나 이런 것을 맡게 되면은 다른 정당 대표에게 인사를 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를 만났고 오늘은 장동혁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이 만남 분위기 데일리안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바람만 싸늘했던 장동혁 조국 회동 겨울바람 같았다. 냉랭했다는 이야기죠. 서로 당대표로 복귀한 조국하고 만났는데, 모두 발언해서, 공개된 모두 발언해서 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비공개 한담 없이 해동 끝. 그래서 두 야당 대표의 만남에서 차디찬 겨울바람만 느껴졌다. 이렇게 데일리안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거는 신경이 버렸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조국이 전국에 무슨 큰 변수가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지지율 3%, 2%는 오는 정당. 그런데 조국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은, 저도 주목을 하는 것은, 조국은 원래 다른 것 전부 다 제가 무시합니다. 이걸 본인이 지금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별 이야기 다 하지만은 전부 다 비현실적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때문에 무시하는데, 이거 토론은 붙으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럼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토론할 때 합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 왜 안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죠. 일단 이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한테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한번 보여주자.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결정해서 토론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 조국이 그전에는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토론 제의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실무자가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빨리 장소와 시간을 확정해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여기에서부터 조국의 복선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 검찰개혁, 사법개혁, 맨날 조국에게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근데 검찰 개혁이 아니고 개혁인데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해체하는데, 해체하고 이제 10달 남았는데, 해체 법안 다 통과시키고 1년 유예시켜놨죠. 다 끝난 겁니다. 사법개혁, 이게 왜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무슨 대법원 정원,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재판부,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죠. 그걸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타기도 할 겸, 이재명에게 좀 잘 보일 겸,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키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 하자, 그래. 만약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 안 하겠다고 하면은, 주제에서 빼겠다고 하면, 그럼 안 해. 이러겠죠. 야, 그러면 하자고 해서, 그것도 당당하게,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죠. 조국은 무슨 법대 교수라고 해도, 도대체 어떤 법을 제대로 아는지,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완전히 법꾸라지처럼 그렇게 피해 다니고 하지만은, 판사 출신이고, 정치권의 지금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장동혁. 그럼 충분히,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검찰개혁 아니냐. 그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 상권 분립을 엉망으로 망쳐놓는 정권, 이걸 또 부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조국도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